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요즘 네이버 카카오 주식이 아주 뜨겁죠? 지금이라도 살지 말지 고민되신다고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다음의 사실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1. 카카오가 오른 3가지 이유. 2. 앞으로도 오를까요? 3. 언제 사야 될까요? 주식을 안 하는 분들도 네이버 카카오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 요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 주식이 핫한 이유를 저는 3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언택트 수혜주로 실적도 상승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하며 주가가 상승했다. 2.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이라 심리적 거리감이 적다. 3. 그래서인지 매스컴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언택트란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에 부정, 반대를 뜻하는 on을 붙인 조합어입니다. 즉, 우리말로는 비대면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오를지를 판단하려면 오른 이유가 지속되거나 새로운 이유가 추가되는지 보면 되겠죠. 이번에 친숙한 기업이라 심리적 거리감이 작은 건 앞으로도 지속되겠죠. 갑자기 카카오가 어색해지진 않을 테니까요. 따라서 1과 3의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언택트 수혜주였을까요? 카카오의 사업부문 중 언택트가 아닌 것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카카오 커머스를 통한 비대면 결제 플랫폼과 광고 플랫폼의 성장,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 웹툰 등 다양한 컨텐츠 플랫폼의 성장이 실적을 견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우선 왼쪽을 보시면 카카오 전체 매출은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까지 23% 상승했으며 영업이익은 무려 218% 상승했습니다. 현 시점부터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34%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은 매출을 좀 더 자세히 사업부문별로 본 것인데요. 우선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톡비즈가 굉장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녹색 선의 카카오페이 등의 신사업과 주황색 선의 카카오페이지, 다음 웹툰 등의 유료 콘텐츠가 코로나 사태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톡 비즈가 뭐냐면요. 언제부턴가 카카오톡 채팅방 위에 뜨는 광고 있죠? 바로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광고 부분을 말합니다. 저 자리에 광고를 싣기 위한 가격은 무려 최대 20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카카오 생태계의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이러한 광고 관련 수익은 보다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가는 1년 전 대비 무려 약 130%, 즉 2배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고점을 훨씬 넘긴 상황이죠.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될까요? 이제 언택트가 정상인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가 치료제가 개발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로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된 언택트 사회에 적응을 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런 기조가 지속된다면 카카오의 실적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들을 망설이게 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고평가 리스크입니다. 기업의 실제 실적 대비 주가가 높은 것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바로 투자자들이 진입하기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죠. PER을 한번 볼게요. PER이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 수준으로 높을수록 고평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는 65인데요. IT 기업인 네이버, 페이스북, 알리바바, 구글 등이 36에서 15 사이인 것을 보면 현재로는 확실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맞죠. 물론 이익이 기대보다 더 올라가면 PER은 내려갑니다. 2017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서 가져와 봤어요. PER 81배 고평가 논란 휩싸인 카카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었네요. 이때 당시에 그럼 실적이 안 좋았냐?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 실적도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요 인터넷 기업들과 PER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높은 수준이었네요. 지금 느낌보다 약간 더 주가가 올랐을 때의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 기사가 나왔던 시점의 주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파란색 수직선이었습니다. 진짜로 고점이었네요. 아마도 기대만큼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긴 내리막을 걸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주가가 무조건 하락세를 걸을 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사례를 보면 이땐 PER이 무려 168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실적이 뒷받침됐고 그 이후에도 실적이 기대와 유사하게 유지되었었죠. 차트에서 보면 파란색 수직선이 이 기사가 나왔던 시점인데요. 어떠세요? 그 이후에도 당장 엄청난 상승은 없었지만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해오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정리하면 현재 고평가인 것은 맞다. 그런데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면 주가도 상승을 이어갈 것이고 실적이 기대보다 낮으면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SK증권에서 낸 리포트를 보면
기존 성장 요인들이 하반기에도 구조적으로 지속될 것이고 올해 신사업 부문의 적자는 계속해서 축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가 내년 IPO를 목표로 하반기부터 준비를 시작한다는 기사들도 있고 얼마 전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서비스 중에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가 주목을 받을 호재들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매스컴은 지금과 같이 카카오의 뜨거운 관심을 계속해서 보여줄까요? 글쎄요, 매스컴은 언제나 새로운 화제를 찾습니다. 최근 2달만 봐도 삼성전자에서 원유선물 ETF로 그리고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로 관심이 계속 이동했죠. 아마 몇 개월 뒤엔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택트 트렌드 지속, 톡비즈 매출 증가, 신사업 적자 감소 시작, IPO 같은 호재 등 카카오는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오를 주식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 더 좋은 가격으로 살까인데요. 한번 최근 약 1달 반 동안의 일별 매매 동향을 아랫줄에 과거에서 윗줄에 최근으로 시간에 따라 한번 볼게요. 약 4월 22일 이전에는 기관이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하면서 서서히 상승했다면 4월 22일 이후 현재까지는 기관은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하면서 폭발적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차트로 보면 4월 22일을 기준으로 그전엔 완만한 상승, 그 후엔 가파른 상승, 즉 기관들은 아래서 주은 물량을 익절하고 있고 개인들은 그 물량을 다 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좀 별론데요. 이것만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고점에 가까웠을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는 실적이 기대감만큼 오를 것인가입니다. 만약 아닐 것 같으면 사지 마세요. 앞서 본 것처럼 결국 주가는 하락세로 접어들 것입니다. 참고로 카카오의 미래 실적을 좋게 보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목표 가격을 26에서 27만 원으로 잡았는데 주가는 며칠 전에 이미 28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럼 언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적어도 지금 급하게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다시 한번 카카오의 실적이 정말로 기대만큼 올라줄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했던 이유 6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어차피 고평가잖아요. 오를 수도 있지만 언제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덜 고평가된 주식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오르진 않습니다. 물론 기술주가 한번 상승 추세를 따면 빠르긴 하지만 저는 그럴 땐 주기나 하락률을 차트로 보고 판단합니다. 기울기가 점점 더 가팔라져서 거의 수직으로 치솟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수직이 되고 나서 바로 하락장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짧은 하락 후에 마지막 긴 양봉의 피날레 상승을 해주고 끝나곤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기회비용이 작습니다. 저점에서 진입 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일 시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옵션이 보일 때 탈출이 자유롭습니다. 네 번째, 관심이 몰려서 오른 주가는 관심이 지나가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다섯 번째, 급하면 무리해서 큰 돈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투자에 있어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여섯 번째, 손실 중인 계좌보다는 수익 중인 계좌를 보는 게 하루하루 마음이 편하겠죠? 결국 투자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어디에 투자하냐보다 이런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는 것이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유들은 일반적인 주식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로 유념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투자 마인드가 잡혀있는 투자자는 큰 돈을 잃지도 않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우량주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투자할 만한 자산은 주식 중에서도 그리고 주식이 아닌 자산 중에서도 너무나 많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전 그렇게 느낍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더 많이 소문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